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세에서 65세 빈곤율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고령자 중 공적연금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으면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 7일 목요일 투데이샷 첫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작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합니다. 보상협의는 소유자별로 한국부동산원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협의 계약이 이뤄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약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보상협의가 시작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집중협의 기간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서류 안내와 상담, 현장 관리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 방범센터를 운영해 화재 예방과 도난 방지 관리, 보안 등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방침입니다. 여주시가 시청 주차장에서 무료로 운영해온 현장 PCR 검사소인 나이팅게일 센터 운영을 이달부터 중단했습니다. 여주시 의회가 검사소 운영 예산 6억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건데요. 현장 PCR 검사는 PCR 검사 방식과 항원 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이지만 방역당국은 정확성을 이유로 해당 센터의 판정 결과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지난달 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죠. 코로나19 여파로 굳게 닫혔던 강화산성 북문 벚꽃길이 3년 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민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고려공지에서 강화산성 북문에 이르는 800m 구간에 수령 50년이 넘는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룬 북문 벚꽃길.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핀다는 북문 벚꽃길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는 강화군의 숨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산성 북문 벚꽃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강화군이 상충객들을 위해 이 길을 3년 만에 전면 개방합니다. 너무 좋죠. 그동안에 너무 그냥 꽃이 폈는데도 한 번도 한 3년 동안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광객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왔다 가고 오후에 왔다 가고 그러는 걸 못 오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군은 벚꽃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길을 개방할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 방향 걷기로 운영되며 차량 통행은 제한됩니다. 네, 저희가 개방한 이유는요. 강화군은 올해도 봄꽃 축제는 열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곳 북문 벚꽃길을 가정께 함께 걸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3년 만에 도보길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북문 벚꽃길은 고려공지를 중심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새하얀 벚꽃의 낭만과 함께 강화성당과 조양방직 등이 자리한 원도심 골목을 따라 걸으며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 산업화 시대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강화의 역사와 문화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군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이곳 강화산성 북문 벚꽃길에서 따뜻한 봄 기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일간경기TV 강민주입니다. 인천 서구는 감량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수한 총 128톤 중 54톤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재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19년 12월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에는 초음파 세척기 등을 갖춘 전용 세척장을 청산해 구축해 선별과 세척,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수요처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독려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피싱 지킴이로 선정했습니다. 시흥시와 수원시, 평택시에서 각각 택시를 운행하는 이들은 운행 도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흥의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얼마 전 자신이 태운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다음날 우연히 같은 승객을 태우게 됐고 지인과 점심 약속을 하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수원시와 평택시 기사들도 승객들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해 수거책 검거를 도왔습니다. 어제 90살의 한 어르신이 인천 무의도 효룡곡산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산을 오르던 중에 다리를 다쳤는데요. 소방대원의 빠른 응급처치와 도움으로 어르신은 묘소를 이동해 그토록 원했던 성묘를 한 후 안전하게 하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0의 노구를 이끌고 부모님 묘소를 찾았던 어르신의 효심이 가슴 찡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달리는 소방대원들의 훈훈한 온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